자, 보면은 40분에 한 번씩 튕기는 것 같아요. 40분에 한 번씩. 자, 신기하게도 아까도 3시 40분에 튕겼는데 지금도 4시 40분에 튕겼습니다. 자, 이게 40분에 한 번씩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제 신에 계신 것 같아요. 자, 40분에 한 번씩 좀 쉬어서 방송을 보시라는 신에 계시 같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이게 자꾸 불편하게 해드려가지고 대신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방금도 이거 상당히 괜찮은 크로스였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공격수가 계속 앞에만 있어요. 이 이유는 압박을 안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압박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공이 오면은 최대한 공격적을 모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40분에 한 번씩 튕기니까 튕기면 한 5분 정도 휴식 쉬어지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패 우승이 거의 목표에 많이 다다른 것 같아요, 벌써.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아마 무패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승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 저 거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노트북. 지금 중고로 아마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고요. 인텔 코어 i5지만 2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U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 i5가 최고였어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거는 거의 i3만 갖고 다녀도 오, 좋은 거네 했는데 전 i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i7도 나오고 아주 좋아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게임을 할 그런 능력치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을 해도 그냥 FM으로 혼자 하니까 크게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방송을 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더라고, 이게. 아프리카가 많이 잡아먹습니다, CPU를 생각보다. 이 방송을 이게 라이브 캠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저도 한 대 뽑고 싶지만 이게 여유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노트북이 제가 세 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또 한 대를 사기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중고로 팔기에는 또 이게 사무실에서 또 그냥 사용하는 거라서 또 팔기도 그렇네요. 이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뽑고 싶습니다. 이게 뭐 270만 원대 겜용 노트북, 아 저는 이게 노트북이 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긴 한데 그게 더 나을지 이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어지간하면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은 이제 업무용 자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마 계속 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나는 계속 이걸로 할 것 같아요. 또 새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한동안은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을 280만 원 주고 산다는 거는 사치죠, 사치. 너무 큰 사치고 그냥 게임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주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이거는 휴가를 돌렸어야 되는 경기죠. 유럽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 1위로 진출을 확정을 지은 상태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주전을 내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실수입니다. 다음 경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엠폴리 원정이네요. 이번 경기를 교체를 잘 해줘야 다음 경기가 조금 쉽게 흘러갈 것 같아요. 엠폴리 원정은 조금 힘듭니다. 엠폴리 원정은. 노트북은 100만원 정도면 좋은 거 사죠. 100만원도 과하죠. FM 혼자서만 하실 거면은 그냥 제 노트북 사셔도 돼요. 제 노트북 정도도 충분히 혼자 잘 돌아가고, 이게 웃을 게 아니고 정말 혼자 돌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노트북.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을 이걸 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고, 정말 무난합니다. 자, 상당히 괜찮은 슛이에요, 이거는. 이카르디 순전의 본능의 골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해줄 만한 골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킥이나 세트피스로 골을 먹힌 결과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만큼 세트피스랑 코너킥을 설정을 잘 해놨다는 의미고, 아니죠. 평상시에도 2D로 봅니다. 왜냐면 저는 전술을 만드는 재미로 FM을 하기 때문에 3D는 안 봐요. 2D로 보면서 움직임을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전술을 만들기 때문에 3D는 안 봅니다. 그리고 3D를 안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은 노트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3D를 보면은 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느낌이. 그래서 부럽습니다. 좋은 노트북 쓰시는 분들 보면은. 예, 이카르디가 벌써 17골이네요. 상당히 많은 골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축에서 어떤 감독이 가장 좋냐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감독은 벵거랑 무리뉴랑 클롭입니다. 벵거, 무리뉴, 클롭이고, 지금 실축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그렇죠. 클롭도 좋아하지만, 벵거를 가장 좋아하죠. 왜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벵거의 그 이상을 좋아한다 그래야 될까요? 유망주를 키워서 내 걸로 만든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선수들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동안 한 골 먹히고 페널까지 내줬습니다. 이럴 때는 얘들을 좀 욕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지금 2골이나 내줬어요. 이런 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얘들이 방심하고 있다는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벵거가 퇴진을 안 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계약을 완전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명가를 재건할 수 있게 산체스랑 외지를 재계약을 해서 최대한 잡아두고, 그 다음에 가장 해야 될 게 지금 미드필더진이 없어요. 미드필더진을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도 빈약하죠. 월콧이랑 뭐 챔벌레,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벌레는 잡아야 됩니다. 기어다니게 두면 안 돼요. 최대한 꼭 써야 되는 주전 선수들만 이렇게 했는데, 예, 화나게 하네요, 이것들이 지금. 엎져서 노트북 하는 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서 상당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세요. 엎드려서 하면 나중에 목이 이렇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공부를 엎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참, 그냥 무난하게 무실점으로 끝났어야 될 경기인데 얘들이 너무 반항을 해가지고 실점을 조금 많이 했네요. 자, 그래도
어찌저찌해서 아직까지 또 전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어찌저찌해서 전승을 달리고 있고 전술이 아마 무리뉴 때 전술만큼이나 상당히 완성도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자, 이제부터는 유로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술을 짜고 맞는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쵸. 원래는 만약에 어떤 팀을 선택해서 하면 그 팀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이제 쩌리들이 안 생겨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특정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팔아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아마 제가 올린 전수들만 번갈아 가면서 써도 재밌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승이에요. 패가 없습니다. 무승부도 없고. 이게 세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세리가 좀 약한 것 같고. 아마 이 전술을 들고 이 피해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 약한 팀에서도 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 유벤투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 엄청난 선수들을 데리고 지금 5위에요, 5위. 거의 미쳤죠, 전술을. 저거. 어떻게 전술을 짰길래 5위라고 했을지. 자, 압도적입니다. 지금 벌써 우승 확정이에요, 이 정도면. 아, 4-2-3-1.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운 패스를 위해 만든 전술이기 때문에, 음, 상당히 보는 맛은 좋은데 전술적으로는 완성됐다는 전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전술들이기 때문에 사기적인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을 이제 벗어난 상태에서 진짜 이번 2017에서 가장 좋다는 포지션들만 사용해야 되겠죠. 토트넘 전술, 그쵸. 토트넘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번에. 근데 그렇게 빡빡한 시즌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가 상당히 전술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저는 챔스랑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리그만 올인했는데, 자, 이번 경기가 좀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주전 선수들이 너무 체력이 없어가지고, 아마 무승부나 패배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경기에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여주고, 자,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4231이 만들려면은 간격을 넓혀야 돼요. 근데 간격을 넓히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다이렉트한 패스를 해야 되고, 그냥 볼 점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버로우적인 느낌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거 불안합니다. 자, 한다신을 믿으면서 이 경기는 좀 해야 돼요. 이 경기는 한다신이 못 막아주면은 이제 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초반에 골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려운 경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한 번씩 격려를 좀 해주면 되죠.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격려를 키려고 그러면은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주전 체력이 벌써 70%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 자, 골키퍼가 또 잘 막아요, 하필이면 오늘. 야신 모드 들어간 것 같아요. 상대편 골키퍼 평점 한번 볼까요? 자, 7점이네요. 많이 막진 않았네요. 많이 막진 않았어.
자, 방금 보셨죠? 9번 드리블 열심히 하다가 뺏기는 거. 역습 기회라서 패스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드리블 다 뺏겼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 드리블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그렇죠. 전술 받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수정하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카르디가 평점이 6.4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이런 증거고 상당히 후드를 패고 싶어요, 지금. 자, 키퍼가 오늘 다 막는 것 같네요, 키퍼가. 평점 7.1까지 올라왔어요. 자, 또 막죠. 자, 여기서 해줘야 될 건 일단 공미를 바꿔줄 겁니다. 공미를 바꿔줄 거고, 얘를 미드로 내릴 거고,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약간 체력적으로 다운된 임팩을 내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겨줄 겁니다. 자, 그렇죠. 예상대로 이건 질 경기예요. 아마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이거는 무승부하면 잘하는 경기예요. 무승부하면 잘하는 경기고 매우 마음이 아픈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자만하면은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격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집중을 하라 그러든지 열정을 보여라 하든지. 한 골쯤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이 못 넣네요. 자, 한 골쯤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교체를 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둑알로 보는 이유는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려고 바둑알로 보는 거예요. 바둑알로 보면 전체적인 움직임을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자, 왠지 한 골 넣을 것 같긴 해요. 아니네요. 자, 망했어요. 자, 무패 우승은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전승 우승도 물 건너갔고, 무패 우승도 물 건너갔어요. 제가 체력 관리를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D 보면 튕길 거기 때문에 2D로 보는 이유도 있어요. 너무 팩트 폭력을 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강팀을 다 상대로 이겨놓고 이렇게 약팀한테 패배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마음 아프죠. 오우! 이런 거는 박수 쳐줄만 합니다.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돼요. 종료 직전에 완벽한 프리킥으로 골을 넣어줬어요. 자, 무패 우승 도전합니다. 전승 우승은 물 건너갔고요. 무패 우승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박수 쳐줄 만한 골이었죠. 방금 반대편 크로스로 완벽한 골을 넣어줬어요. 이카르디 이 자식 이거 아마 징계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되네요. 징계 있죠. 부진한 활약, 2주 금요정지 바로 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징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버려야지 어떻게 공격수가 저렇게 골을 못 넣을 수 있는지 화가 납니다. 저런 거 보면은. 자, 보셨죠? 평점 6.4예요. 또 얘도 아마 낮을 거예요. 얘도 아마 징계가 되면 해주고 싶은데 얘는 이미 이적을 확정한 놈이라 아마 징계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경기를 한다는 게. 이카르디가 아마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왜 2주 경기를 했냐, 나 여태까지 골 잘 넣었는데 한 경기 잠수했다고 그러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거는. 그런 애들은 바로 2군이나 유소년 리그로 내린 다음에 골키퍼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바로 불만 떴죠. 이번에는 이제 징계의 불만이 아니고 맨시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논의하고 싶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뭘 해주면 되냐면 금액을 올려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절대 안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논의해서
자,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여기서 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아주 싸가지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하죠. 여태까지 네가 17골을 넣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지금 날 떠나겠다는 이거니. 이거는 거의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줬는데 이제 나 너 싫어졌어 헤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선수 그래도 안 돼요. 자, 대체 선수도 안 된다. 그냥 날 떠나 보내줘라. 그렇다면 떠나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적 시장 때 새로운 공격수를 사오고 유선언으로 내린 다음에 골키퍼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얘가 정말 나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주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적을 안 하겠다라고 반성을 하면 이제 그때 다시 올려서 훈련을 시켜주고 선수로 시켜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키퍼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어빌이 바뀌죠. 내려가겠죠. 왜냐? 이 선수는 골키퍼가 아니죠. 골키퍼 훈련을 시켜주면은 그렇죠. 보복이죠.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보복입니다. 만약에 남자예요, 얘가. 근데 얘한테 여성 옷을 입히고 맨날 광장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여성 옷을 입힌 다음에 광장에 나가서 광대 역할을 시키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이적을 시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저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저한테 불만 가진 애들은 쉽게 살아남지 못해요. FM계에서 이제 거의 묻힌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저에게 빌빌 기어서 이제 사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다시 안 올려줍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은퇴시켜요. 왜냐면 주급이 많기 때문에, 핵심 선수, 지키고 싶은 선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선수 팔고 다른 선수 사오면 됩니다. 그렇죠. 깨갱 해주면 다시 원래 훈련 시켜줘요. 이제 그래도 다시 돌아온 아이는 받아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반항하면 밟아주지만, 다시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 어비를 아주 천천히 되찾겠죠. 그리고 나이 많은 애들은 그렇게 안 돼요. 나이 많은 애들은 그냥 그대로 은퇴시켜줘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떠난다면 그냥 팔아줬는데, 그러면은 그 애한테 너무 좋은 역할이에요. 배은망덕한 얘한테는 그렇게 착하게 대해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애는 또 불안한 이런 결과가 왔네요. 지금 A매치 기간이죠. 저는 이때가 제일 불안해요. A매치 기간이. 왜냐면 계속 이게 진행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 튕길까 걱정돼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자, 지금 또 봐야 될 거는 한번 징징댔잖아요. 그럴 땐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 팀 화합도 아름답죠. 84%입니다. 거의 최상급이에요.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게임하시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투톱 조합을 했는데 펄라에다가 이걸 했는데 상당히 펄라가 많이 죽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펄라가 많이 죽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조합을 짜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상으로는 자, 선수의 특성에 맞춰서 또 한번 짜보겠습니다. 완성형 포워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성형 포워드 지원을 한번 놔볼게요. 완성형 포워드 지원을 한번 놔볼 거고 여기에는 이제 페르치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게 어비를 되찾는 이유가 이제 컴퓨터가 하게 되면 훈련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선수들, 코치들 별이 별로 안 높아서 잘 안 오르는데 다시 제가 데리고 와서 또 키우면 금방금방 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적이 확정된 선수가 있으면은 골키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럼 어빌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영입을 해가면은 능력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그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또 그 선수는 핵심 선수로 이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뜹니다. 그럼 그 불만 뜬 얘를 다시 싸게 업어오는 거죠. 양아치 짓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은. 그쵸. 전술에 맞는 훈련만 시켜주시는 건데, 이제 이 훈련 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치진 훈련 보면 여기 별 있잖아요. 이거 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항상 별이 안 되더라도 저금을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저는 팀 결성력만 해줘요. 그럼에도 어빌이 잘 오릅니다. 굳이 균형으로 해가지고 올려줄 필요 없으세요. 항상 팀 결성력으로 팀 화합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게임할 때는. 자, 여기서 이제 만약 이렇게 팀 전술까지 거의 다 찼잖아요. 거의 다 차가죠.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거의 다 차는 순간 이제 저는 공격시 움직임으로만 바꿔요. 공격적으로만 아주 골을 넣는다 이거죠. 먹힌 만큼 넣는다. 저는 그 컨셉 아주 좋아합니다. 먹힌 만큼 넣는 거. 게임은 골이 들어가야 재밌어요. 골 먹히면 재미없고. 이게 이번 작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빡빡한 경기 일정 이런 경기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밖에 못 쉬는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팀 결속력을 상당히 매우 낮게 해주고 이것도 이제 최대한 이제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훈련을 상당히 적게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찹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A매치 기가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죽어라 일하라고 지금 이렇게 높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트는 절 사랑하신다는 건가요?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욕을 하면 이게 하트로 바뀌나 보네요. 예. 뭔가 제가 안 좋은 일을 했나봐요. 자, 보세요. 맨시티 관심 있으니까 협상을 할 수도 허락해주라. 자, 이런 경기 참 안 좋아, 이거. 자. 이런 애는 좋아요. 돈 받으면은 다시.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바로 재계약을 해줘야죠. 경기 훈련을 많이 하면 된다면 체력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훈련 많이 하면. 자, 황사인 님이 오늘 헬스를 10시간을 해요.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드시겠죠. 근데 매우 적게 1시간을 하면 안 힘들겠죠.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미래의 발판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허락할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빼주세요. 이걸 넣게 되면은, 그게 걸려요. 뭐라 그러죠? 이적 허용 조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조정하냐면은, 제가 조정을 못하고, 이 매니저가 알아서 조정을 해놔요. 그러면 싸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재계약은 해줘야 되고, 불만 때문에. 그러면 선수를 날리게 됩니다. 매니저가 이적 허용 조항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금 계약을 안 해줬네요, 이런. 자, 계약을 안 해줬죠. 이거를 빼고. 이건 항상 빼주는 걸로 하시고. 그렇죠, 바이아웃. 바로 계약을 해서 그냥 계약을. 자, 지금 제가 멈춘 이유가 뭘까요? 이 녀석이 주급을 1.2억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핵심 주급이 이거에 안 돼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재계약을 못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급 조정도 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주급이 없어서 안 되고 구단 운영진한테 최대한 살살 빌어가지고 재정을 좀 달라 이렇게 해보고. 그렇죠. 재정을 준대요. 좋아요. 재정을 주면 재계약을 해줄 수 있죠. 아주 사랑스러운 구단주입니다, 지금. 솔직히 해줘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1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 해주면은 제가 싸운 다음에 탈퇴를 할 거기 때문이죠. 이적 예산이 1.89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재계약이 될 거예요, 이제. 자, 재계약이 될 거고. 그래도 안 되네요. 자, 망했습니다, 여러분. 재계약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최대한 계약을 미뤄요. 최대한 계약을 미뤄서 약속을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해줘야 되는지 약속을 보고. 자, 재계약 5일 남았네요. 망했어요. 이거는 불만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약을 못 해줘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해줘요. 한 12월쯤 되면 이제 이적 자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계약을 못 해줘요. 왜냐? 이적 자금을 안 줘요, 얘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쟤는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망했어요, 쟤는 이제. 자, 불만 뜨면 어떻게 한다? 이제 불만 떠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골키퍼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 한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글로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저는 외국 이름이 좋아서. 경기 훈련 많이 하면은, 뭐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말하는 건가요? 어느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기 훈련, 어느 거? 경기 준비? 아, 경기 준비 많이 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 전술적인 이게 올라가요. 이 전술 이거. 아직 얘 안 찼죠? 전술 보면은 아직 끝에 안 찼잖아요. 끝에가 지금 아직 까맣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내가 그냥 불만을 띄울게요. 이 녀석이 스스로 불만 띄우는 것보다 내가 불만을 띄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자, 봅시다. 자, 협치항력성 협상계약.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아예 협상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협상 포기예요. 그럼 불만이 뜨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맨시티 이적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를 강제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택해주면은 아마 얘가 불만이 좀 사그라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렇죠. 불만 사라졌죠? 쌍인포 살리는 법. 쌍인포 살리는 법은, 두 명의 중미를 측면으로 침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포를 살리고 싶으면 측면 침투하고, 이번 작은 원톱 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번 작은 원톱 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톱을 살려도 너무 잠수하는 게 많아요. 현실을 너무 가져다가 왔어요, 게임에다가. 그래도 보면은 이제 원톱들이 잠수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실에서. 뭐 메시도 잠수 타는 경우가 있고 호날두도 있는 것처럼 그걸 이 게임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FM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움될 만한 자료는 이제 FM 코리아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 팁을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그걸 보시면은 어느 순간 FM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작은 차라리 투톱이 좋아요. 차라리 원톱보단 투톱이 좋고 투톱도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전술에서 투톱 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투톱보단 쓰리톱이 좋아요. 쓰리톱 같은 경우는 그냥 공만 갖다 놓으면 3명에서 주구장창 골 넣어요. 그쵸. 제로톱 상공리 상당히 좋죠. 제가 좋아해요. 저는 톱보다는 제로톱을 좋아합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이번 작은 공격수들을 살리기 어렵냐면은 이번 작은 크로스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크로스 성공률이 한 시즌 다 해봐야 한 16%? 진짜 높아야 16%가 리그 1위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전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성공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번 전술은. 그렇기 때문에 톱을 살리기가 힘들어요. 스루 패스로 톱이 골을 넣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루 패스 같은 걸로 골을 넣기 힘들고 만약에 진짜 톱을 살리고 싶으면은 톱 3명을 올린 다음에 걔네 3명에서 주구장창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아까 전술을 한번 수정했죠. 전술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냐면은 공격수를 한 명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펄라가 너무 죽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완포공이랑 완포지로 이렇게 한 번씩 바꿨고요.
자, 이번에 해보고 한 번 더 박투박이 좀 별로다 그러면 다시 중미공으로 한 번 더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공격수를 바꿨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불만이 아직도 있네요. 이 자식. 착장팀에 합류하고 싶다. 자, 이카르디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또 징계 또 할 수 있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징계 또 한 번 할 수 있네요. 징계는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징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징계를 해가지고 좀 잘할 수 있게 토닥여줘야지. 이렇게 구단을 떠나고 싶다 한번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네, 일단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력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거예요. 이게 경기는 진짜 전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엠폴리 시작하기 전에 질 수 있다고 얘기한 예언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예요. 체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질 것 같았어요, 느낌에. 상대방은 이제 유로파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100%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70%가 됐을 때 쟤는 이미 80에서 90 사이에요.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에 간단한 스루 패스를 받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유망주 키울 때 전술에 맞는 훈련 방법 있나요? 유망주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은 이기고 있을 때 계속 로테이션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 만약에 지던 이기던 상관없는 경기들이면 그냥 유망주를 선발로 내보내서 키우는 게 좋고요. 만약에 EPL을 하시는 경우에는 리그컵이랑 FA컵 그런 거를 전부 다 유망주로만 내보내세요. 그런 거는 떨어져도 돼요. 리그만 우승하면 되니까 그런 리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유망주로 공격수로 이렇게 내보내서 경기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챔스도 1위나 2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가지고 예선전도 유망주 내보냅니다. 그래도 전술이 있기 때문에 이겨요. 그렇죠. 로테 돌려주면 돼요. 따로 해줄 건 없습니다. 아니면 선발로 내보내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면. 자, 홈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를 찾아냈어요,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가 제가 경기장을 가장 좁게 해놨는데 이 상대편도 경기장을 좁게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중앙 전술이 살짝 안 먹혀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간격을 넓힌 상태에서 그 공간을 파고들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 했어요. 너무. 상대적으로 큰 넓은 전술을 쓰는 애들은 이렇게 좁은 데 오게 되면 잘 활약을 못하게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전술이 조금 잘 안 맞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패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술 잡느라고 바둑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3D로 돌리면 튕겨서 바둑판으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에디터 많이 쓰면 현저 타임 와요. 에디터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방금 이 모습 한번 볼게요. 방금 이 모습. 이거는 이카르디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이카르디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거의 쓰레기의 쓰레기입니다. 자, 완벽한 기회예요. 완벽한 공간. 이 공간이 전부 다 지금 이카르디 공간이에요. 자, 완벽한 1대1. 이거는 못 넣으면 안 돼요. 공격수라면. 근데 완벽히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주죠. 아까 원투 펀치를 보신 분들은 이카르디가 얼마나 도박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카르디 지금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이번 시즌, 이번 2017에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애를 쓰고 싶지만 같이 쓸 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수준이 너무 못하네요.
자, 그리고 계속 그리고 수비수를 계속 교체해주는 이유는 수비수가 쓸만한 얘가 인텔에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공미가 스탯을 못 쌓아요. 지금 스탯을 못 쌓고 있어서 다시 공미를 공으로 좀 올려볼게요. 지원으로 했더니 너무 아래 내려와서 얘가 스탯을 못 쌓고 있어요, 지금. 이거 우승은 그냥 무난하게 하겠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골이 잘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자,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 게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여기를 다시 한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그리고 여기도, 화합도 지금 한 80 몇 프로 될 거예요, 화합도. 화합도 80 몇 프로, 80%네요. 화합도는 항상 최소 75% 이상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술적으로나 팀워크로나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카르디를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럼 이카르디가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두니까 짝발이 되잖아요. 짝발이라서 골을 좀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팀 결속력이랑 팀워크를 올리는데 팀 결속력만 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팀 결속력을 저처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매우 높음을 해놓은 팀화합도는 항상 높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유벤투스 원정의 경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휴식을 많이 취하는 쪽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션만 내보낼 거예요, 경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전술적 수정을 하나 조금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미드진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처럼. 자, 한 번 더 조금 좀 올라와서 제 지원룰을 한번 두겠습니다. 미드 지원룰을 놓고, 자, 그리고 이걸 뺐냐? 자, 위험한 패스를 좀 자주를 넣을 거고요. 이 풀백들이 위험한 패스를 자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뒷공간으로 이제 크로스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곳에서 패스를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패스율이 짧아서 점유율을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위험한 패스 적게 측면 침투도 있고, 여기도 이제 위험한 패스를 다시 적게 측면 침투로 한번 바꿔줄 거예요. 측면 쪽으로 조금 좀 이제 공격을 해서 중간중간 이게 다시 보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화면 캡처가 잘리는 이유는 제가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화면을 크게 하면은 좀 튕기는 현상이 좀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하니까 그나마 좀 덜 튕겨서 이렇게 작게 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대한 다 보여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5시 30분이죠. 지금, 그렇죠. 해보면은 40분에 한 번씩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튕기면은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다가 천천히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다시 켜서 진행을 하지만 다시 들어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튕길 때마다 제 심장이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빠져나오려 그래요, 심장이. 아, 그렇죠. 눈이 필요하니까 5분 정도 한 쉬었다가 이제 먼 산 좀 바라보시다가 다시 노트북을 좀 보세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자, 지금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릴 거예요.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려서 우리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줄 겁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아무나 넣어주세요. 아무나. 그냥 포지션에 맞는 애들 아무나 넣어주시면 돼요. 바르보사가 돌아왔네요. 돌아온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르보사. 다시 좀 여기 놓고.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쵸. 노트북 사양은 좋아요. 노트북 사양은 정말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일단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녹이 슬은 것 같아요. 안에 기본적인 성능은 좋은데 이게 현대적인 이런 게임을 잘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이온도 돌아가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10분 정도 좀 남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한번 튕길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지금 이 휴가를 돌린 이유는 이제 유벤투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쩌리들만 이제 유로컵에 내보낸 거고요. 거기다 홈이고 그 다음에 유로파는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전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보낸 거고 쩌리들을 내보내도 저런 이름 없는 팀은 그냥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휴가로 돌린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주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냥 주전을 빼고 유망주만 돌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EPL을 돌리면 리그랑 FA컵은 거의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서 그냥 휴가 돌려버립니다. 아, 그렇죠. 원래는 EPL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컨셉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인테르를 키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인테르의 컨셉은 무리뉴 감독이 이제 세리에에서 인테르 가지고 3관왕을 했어요. 그리고 그 3관왕 중에서 챔스 우승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전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술적 테스트만 하면서 조금 중요 부분을 하나씩만 바꾼 거고요. 기본 틀은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로톱은 솔직히 제로톱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게 거의 제로톱의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제로톱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로톱 올려놓은 세 가지가 인테르 일정이요.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전승이에요. 그냥 전승인데 이거는 이제 체력 관리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질 경기를 겨우겨우 무승부 때려놓은 거고 그 외에는 뭐 무난합니다. 자, 원래는 전승 우승을 목표로 했었는데 엠폴리 때문에 전승 우승은 끝났고 무패 우승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지금. 무패 우승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항목 일금 표시를 하면은 여태까지 지났던 게 다 익힙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투톱만 조금 어떻게 잘 살려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전술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정이든 홈이든 안 가리고 점유율이 65%를 육박합니다. 그게 뭔 말이죠? 뭐 전술을 17.2짜리를 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게임을 17.1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 전술이요? 모르겠네요. 그게 매치 엔진이 바뀌진 않았는데, 뭔가 좀, 상관없나요? 그러면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매치 엔진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무패 우승을 하냐 마냐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유벤투스한테 지면은 무패 우승 못해요. 근데 무승부만 하면은 무조건 무패 우승입니다. 왜냐면은,
이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우리는 강팀과의 원정을 다 이겼어요. 자, 강팀으로 치자면은 이제 로마가 있죠. 로마 원정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원정 이겼죠. 그리고 밀란 원정 이겼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얘들이 저한테 쳐맞으러 홈에 올 것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엔간체 올린 게 제로점 전술이죠. 그거는 쉐스나 공미 공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이번 경기는 지금 원정이라서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해서 이 경기는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크랙이 뭐죠? 저는 크랙이 아니고 이거 그 스팀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랙을 안 씁니다. 아, 그 크랙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 크랙이라는 게 뭐냐면은, 크랙이라는 건 이제, 산체스나 아자르나, 이제 이 선수한테는 공을 주면은 뭔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선수를 크랙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말로는 판타지스타라고 하죠. 만화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타지스타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축구 만화가 바로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게 있는데 FM을 모티브로 만든 겁니다. 그쵸, 그쵸. 언어적으로는 그런 게 크랙인데, 이제 그 벽에 균열을 낸다는 게 이제 상대팀의 균열을 낸다는 이유로 크랙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음.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설을 조금 수정했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유벤투스 원정을 이긴다면은, 무패 우승은 끝난 겁니다. 그쵸. 엔간체는 섀도우로 바꾸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튕기려면은 이제 마음을 놓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7분 뒤에 튕기면은 한 5분 정도 이제 여유롭게 물도 좀 마시고 이제 화장실도 가셨다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한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쉬는 시간을 줘요. 강제적으로 쉬는 시간을 주는 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담배라든지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잠깐 쉬시다 오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파란색이죠. 점유율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거의 지금 상대편 쪽에서 놀고 있죠. 점유율이. 우리 팀은 거의 안 오고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자,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지금 핵심 선수가 지금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만약에 저 선수가 퇴장당하면 이 경기는 그냥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골키퍼 싸움이에요. 한다노비치도 상당히 좋은 골키퍼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의 부폰도 상당히 엄청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골을 먹히냐 그런 자존심 대결이라고 하는데 퇴장당할 것 같죠? 다행이네요. 괜히 이 세리에는 보면은 심판한테 끌려가면 퇴장당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되면은 한 5분 내로 다시 골을 먹힌다는 거에 제 예언을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골을 넣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상당히 점유율은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 카르디 보면은 상당히 쓰레기예요, 지금. 엄청난 1대1 찬스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수했어요. 지금 한 명. 바르보사를 지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선수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바르보사 대신에 잘못 데리고 왔습니다. 후반에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체 자원을 하나 날리게 생겼죠, 지금. 자, 열정을 좀 보여라, 얘들아. 저는 열정을 보여라 이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승부욕 좋은 선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방금 잘못 안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잘 데려온 거예요. 얘를 교체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주 엄청난 골을 집어넣었어요. 수석 코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여기서 해줘야 될 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아니면은 긴장을 풀지 말라인데 전 착각하지 마라 이걸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셨죠? 이제 골 넣자마자 바로 5분 내로 먹히죠? 말도 안 되는 슛이에요. 저거는 그냥 중거리 때렸는데 들어간 겁니다.
저거는 이거에는 좀 너프가 돼야 돼요. 지금 너무 능력치가 사기예요. 이건 무승부라도 좀 하기 위해서 조금 수비적으로 선수들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무승부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무패 우승이에요. 이제 자, 역습 찬스죠. 하지만 느려요. 커트 당했고 다시 크로스에서 올라오면 골이 들어가겠죠. 오, 다행이에요. 이제 방금 한다노비치 슈퍼 선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체를 하면 이거 60분 정도가 가장 교체할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60분 정도가 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좀 교체를 해줄 거예요. 바르보사로. 그리고 얘도 조금 교체를 해줄 거고, 자, 수비적으로 조금 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은 남겨둬야 돼요. 반칙이나 퇴장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한다노비치 아니면 이거 한 두 골 더 먹혔을 것 같아요. 자, 미쳤습니다. 지금 교체해서 들어가자마자 퇴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유망주. 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거 무패 우승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교체하자마자 바로 퇴장을 당했어요. 우리 귀여우신 분께서. 자, 잘근잘근 밟아줄 수도 없고 저걸 어찌해야 될까요? 자, 먹혔습니다, 이거는. 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애들에게 강압적으로 말을 해놨고요. 만약에 여기서 골을 넣는다면 이거는 거의 우승 확정입니다. 예, 한다노비치가 아주 좋은 선방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페널티를 내주네요. 이거는 한다노비치가 못 막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준 페널티는 먹혀요. 이게 컴퓨터가 넣으라고 이게 해준 거라서 이거는 선방 절대 못합니다. 자, 이럴 땐 이제 이미 질 거 그냥 어떻게 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자, 이렇게 퇴장 주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불쌍해서 줬다 이런 겁니다. 불쌍해서 줬다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졌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퇴장입니다. 퇴장만 아니었어도 비벼볼만 경기였어요. 하지만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또 징계가 있죠. 징계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사랑스러운 징계가. 자, 착하네요. 그래도 수용을 합니다. 불만을 했으면은 바로 골키퍼 훈련을 시켜서 버려버렸을 텐데 경기를 수용을 하네요. 금요를. 자, 전설적으로 그쵸. 저거는 수용 안 하면은 인간 쓰레기예요. 저거는. 자, 전설적으로 조금 손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카르디가 너무 골을 못 넣어가지고 어떤 전설을 좀 줘야 골을 잘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어드밴스 포워드가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여포한테 가기까지가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딥라인 포워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공격면을 주고 수비로를 주고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고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작에서는 너무 투톱을 살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투톱 살리는 게. 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잠수를 타버립니다.